안녕하세요.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애착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안정형 애착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육아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좋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신이 안정형 애착이 아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의 상황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수정 능력, 자기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그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것을 잘 파악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안정형 애착 유형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되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노력에 의해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되어 있는 안정형 애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꽤 건강한 형태의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애착 유형대로 행동을 하거나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나눠서 이제 자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그 느낌 그리고 실제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압도되는 그런 감정적인 그 영향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반복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키게 했던 내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실제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생각인 것인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이후에 점차 내가 왜곡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어떤 사실을 그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씩 변화를 줘서 실제 내 생각과 그리고 사실을 분리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노트 쓰기를 통해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눈으로 내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방법은 이제 그 들여다보기라는 개념으로 보면 나를 주어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나 감정들을 모두 적어봅니다.
두 번째, 감정과 사실의 분리라는 작업을 통해서 적은 글에서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내고, 세 번째, 자신의 설정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설정을 확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수정해보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의 생활 패턴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다음에, 그리고 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육자의 아이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어야 됩니다. 양육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뭔가를 해주고 기분이 나쁘다고 똑같은 상황인데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떨 때 자기가 요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야 될지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일관된 태도를 가지는 이 세 가지가 아이의 양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서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관계가 이제 지속될 때 양육자로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육자로서 이제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조절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로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지 아이에게 극심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게 되어서 아이도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주기인데요. 아이가 지금 당장 때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나중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나중에 기다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실제로 기다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타협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일정 부분의 요구와 양육자가 이제 바라는 그런 요구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도 자기의 요구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아쉽지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기르는 과정을 이 타협하기를 통해서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눈높이보다는 양육자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자신의 아이가 행동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화가 난다고 혼을 내거나 매를 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일관성 없는 태도는 아이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지 못하고 또 오히려 아이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